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1월 4일 이목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홍준표의 조언입니다. 대선 경선에선 윤 대통령과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 보호 모드로 일관했던 홍준표 대구시장. 그가 최근 이태원 참사로 위기를 겪고 있는 윤 대통령을 향해 조언을 했는데요. 머뭇거리지 말라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는 인사들을 조속히 정리하라 촉구한 것입니다. 정부의 미흡했던 대처에 하루가 다르게 민심이 싸늘해지자 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진심 어린 충고였는데요. 여당 중진 홍준표 시장의 조언대로 역대 정부도 윗선의 경지를 반복하면서 민심을 달래왔었습니다. 재난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을 만큼 재임 중에 많은 참사를 겪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은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1993년 서해 회리호 사건 땐 사고 발생 8일 만에 교통부 장관과 해운 항만청장을 경질하더니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는 무려 사고 7시간 만에 이원종 서울시장을 초고속 경질했었죠. 2010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4월 천안함 사건부터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같은 해에 뼈아픈 사고를 연달아 겪어야 했는데요. 천안함 사건 당시에는 김태영 국방장관의 사표를 반려했지만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사건 사흘 만에 그의 사의를 수용하게 됩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신임했던 남재준 국정원장과 김장수 안보실장을 경질했었는데요. 당시 정부의 책임론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민심의 숲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경질 카드를 꺼낸 것이었죠.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여야를 막론한 경질 압박에도 나흘 연속으로 함께 조문에 나섰던 윤 대통령. 그런데 오늘 아침 서울 분향소에 조문할 땐 이상민 장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조계사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서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는데요. 경질과 관련해선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여야 서로 내 탓입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정쟁 중단을 선언했던 여야. 참사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서로 내 탓을 하면서 으르렁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셀프 감찰 논란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답변이 그 신호탄이 됐는데요. 지난 검수완박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 관련해서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규정이 빠졌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면도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했던 검수완박법 때문에 경찰의 셀프 감찰을 어찌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건 권성동 의원이라면서 화살을 돌렸습니다. 중재안 합의 당시 내부적으로도 문매를 맞았던 권 의원은 발끈하면서 뒤집어 씌우지 말라고 항변했는데요. 검수완박법을 놓고 또다시 서로 내 탓이라면서 충돌한 여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놓고도 윤석열 정부 대 문재인 정부로 또 맞섰습니다. 먼저 여당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월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고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고 다 막겠다며요. 시스템 다 만들겠다며요. 일단은 문재인 정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에 민주당은 어이가 없다면서 윤 정권의 무책임과 무능 때문이라는 논리를 폈는데요. 산불 났을 때 김부겸 장관은 산불 나자마자 달려가지 않습니까? 정세균 국무총리는요. 코로나 초기에 대구에 가서 한 달을 사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자리를 안 지켜, 지휘를 안 해, 책임을 안 져. 정말 무책임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여야는 또 국정조사를 놓고도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슬픔을 낳은 대형 참사 앞에서도 결국 협치는 기대하기 힘든 걸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